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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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예, 이관욱입니다. 이제는 날씨도 덥고 봄이 온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글로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좋고 우리나라 시장 좋고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전국적으로 비가 왔었죠. 네, 맞아요. 서울에도 비가 왔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이제 진짜 그 비가 오니까 조금 춥죠, 그죠? 네. 이제 24년 겨울이 이제 완전히 가지 않을까. 네.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시장도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네, 이제 이제 굳은 일도 정치적으로, 네. 관세도 그렇고, 거의 다 끝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종목 진단하기 전에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그다음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38.92포인트 이렇게 올랐어요. 2,500도 안착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제 2분기 4월 이후부터 좋을 거라는데 계속 좀 안 좋다가 이제부터 좀 진짜 좋아지나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우리 이관욱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시장이 오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죠? 네. 네, 레벨업이 됐는데 과연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추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 그 단기 그 상승권에서 여기서 이제 하락 그 상승세를 멈추면서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냐, 요게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가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구간을, 즉 차트로 잠시 보시면요, 여기 61선이죠. 61선이고 여기서 이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여기를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밑으로 빠질 것이냐, 요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눈으로 확인하고 위로 올라간다라면은, 위로 올라가서 버틴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 좋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아래쪽에서 논다라면은 조금 불안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약간 더 보수적으로 그 전략을 취하시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방향성이 완전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오늘 또 외국인이 한 2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한 6,864구. 그래서 기관이 많이 사서 좀 올라온 장인데요. 기관이 많이 사서 올라왔을 때는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기관들은 상품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이제 솔루션 시스템 매매, 프로그램 매매, 이제 솔루션을 계속 매매를 하기 때문에 CD 매매를 그러죠. 그래서 신뢰도는 낮습니다. 추세 상승에 대한 것은. 그런데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내려면 사고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ETF로 상장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도 기초자산 이렇게 하니까 매매를 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좀 사줘야만 우리가 지수가 강하게 이것저것 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들이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관세도 미국과 중국 해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야만 관세도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경제팀이
새 정부에서 넘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최종 확정은. 그래서 뭐 6월 달 정도 돼야만 되지 않을까. 7월까지 뭐 초과 유예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것은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그거에 민감하게 작용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나올 거는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트럼프 한마디에 의해서 뭐 주가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뭐 추세를 지금 이미 빠졌다가 반등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추세를 뭐 위로 돌파하든지 밑으로 붕괴하든지 그런 장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즉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아니면 멘트, 미국 대통령 멘트에 의해서만 뭐 민감하게 작용한다면 계속 사다 뭐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뭐 익절하고 막 이러다 보면 내 계좌가 계속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던히 좀 갖고 있는 그런 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추세적으로 사지 않는 이상은 큰 장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살려면 뭐 2분기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국내 서식은 좀 특이한 이제 특별한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기 정부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거의 확정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기정사실화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내는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여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시세가 시작할 때 막 상한가고 이런 주식 테마 같은 정치 테마주는 초기에 가면 빠르게 잡으면 쉽게 뭐 두세 배도 나고 몇 배도 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대형 우량주 중에 민주당 정부에서 주로 수혜를 받던, 즉 시세가 오차왔던, 그리고 관세 영향이 적고 그런 주식이 있으면 이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좀 공략해도 되고, 신규는 아니면 기존 종목도 다 지금은 보유할 때다. 보유해서 아니면 확실한 주식이 나는 시한과 상관없이 손절하고 가장 그동안 많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은 이제 본인들 하셔야 되지만 좀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2분기, 3분기를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이 곽보영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재룡전기. 제가 볼 때는 이게 26,500원이라고 질문하셨는데 36,500원인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36,500원 15%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이제 구리 전선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떴었죠. 그죠? 저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호남권에 에너지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전선 관련주들이, 전선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테마들이 제가 최근에 그 말 한마디 던지면서, 정책 테마로 바뀌면서,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님이 그 매수를 하신 가격이 36,500원이 맞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뭐 26,500원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래량을 먼저 한번 볼까요? 거래량을 봤을 때 일자별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자, 주가는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10만 6천 주짜리 한 번 있고요. 여기 과거에 6만 7천, 7만 7천 원짜리가 있네요. 3월 달에. 그죠? 자, 그럼 거래 바닥이 나왔네요. 거래 바닥 나왔으니까 거래 바닥 이후에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21선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일단 저점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저점은 나왔다. 저점이 나왔는데 다음부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든지, 여기요, 이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뭐 이 주가가 이제부터는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와 있다. 단지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하는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5주선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주선으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요 가격대 약 한 3만 여기 그 고점이 한 3만 7천 원부터 해가지고 4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단기 고점인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3만 7천 원부터 해가지고 4만 원대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에 딱 받친단 말이에요, 여기 딱 이 저항에 딱 받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보유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강하게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이슈를 타잖아요. 테마 타가지고 강력하게 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강력하게 움직이면은 충분하게 그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정도 지금 31만 주 거래량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31만 주 거래량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못해도 200만 주 가량은 터져줘야 여기 그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요. 추가 매수는 조금 그 비중이 15% 정도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관점만 일단 보시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이상 딱 터져줘서 강하게 움직이면은 매수가 이상은 분명히 한 차례 줄 겁니다.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밑으로 한번 눌린다 그러면은 추가 배팅 자리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1차 그 저점 확인하고 그때 대해서 쌍바닥이냐 짝꿍댕이냐 흐름 보면서 추가 배팅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CEO 투모로우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24,000원에 10% 유일한 빨간 종목인데 빨간물 종목인데 언제 팔아야 할까요? 빨간 종목인데 24,000 사서 1,750원 올랐으니까 좀 수익 중인데 작은 수익이죠. 대형주 중에 10% 사서 10%씩 샀으면 한 10종목 정도 된다 치고 현금까지 10종목 중 어떻게 한 종목이 빨간 종목이에요? 그러면 다 손해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익난 주식을 팔아가지고 또 다른 주식 샀어요. 나머지 9개는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 1개가 이익 나가서 한 5% 이렇게 10% 와서 이익 실현 딱 하고 또 다른 거 샀어요. 그럼 또 그 종목이 실패 확률 50%잖아요. 또 파란불 종목이 되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가도 돈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는 주식 투자를 이익이 많이 나면 그게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 1년이나 내년에도 그렇고요. 한 2년 뒤에도 이 회사가 우상향, 즉 성장을 하고 있다, 기업이. 그러면 그 주식은 이익이 50%, 100%, 200%, 300%, 500%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팔면 이익 실현 빨리 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팔게 되면 다른 주식을 딱 사면 이미 내가 실력이 늘 수익이 나던 분들은 또 다른 주식 사서 성공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근데 초보자들은 성공 확률이 50% 이하입니다. 그럼 즉 실패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갈아타지 말아야 되죠. 주식은 갈아타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평생 동안 주식을 3종목만 해라. 그러면 당신은 무조건 돈을 번다, 나처럼.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좀 10% 비중 샀으니까 이미 10종목이잖아요. 다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즉 10% 사고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강조해드렸죠. 이거 지금 얼마 전에 3만 사도 괜찮아요. 10% 샀으니까 급락했을 때 얼마 전에 2만 원 왔으면 2만 3천 원 몇 개월, 그럼 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한 30% 사가지고 추세를 보고 가면 되잖아요. 이 주식은 지금은 시가총액을 이렇게 보시면 16조 4천
944억에 16조면 16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시면 16조니까 자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이 1조예요. 그리고 22년도 1조 1000억, 23년도 1조 4천억 이렇게 났어요. 근데 1조 4천억이 최고 났을 때 22년도 그 수익률, 그 예상, 이제 이 영업이익을 돌파를 27년도 예상이 됩니다. 1조 6천억으로. 그런데 매출액이 26년도에 되면 지금 매출액이 가장 높았을 때 17조 5천억인데 이 17조 5천억 올해 내년 정도에 거의 돌파할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19년, 27년 돌파 예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22년도 그 이익을 다 2년 뒤에 돌파해요. 그럼 시세라는 건 2년 뒤에 돌파니까 그때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한번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오르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재무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재무 비율, 영업이익률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주식 투자의 공부를 하는 거죠. 자, BPS도 있고 그다음에 뭐 PBR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현재 1조 정도 영업이익에 16조에 그럼 16배구나. 영업이익에. 그러면 영업이익에 지금 1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평균보다 고평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은 아주 높은 거죠. 왜 높냐면 이제 SMR 소형 원자로 같은 것을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AI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에는 에너지 저장장 해도 되고 아니면 전기 끌어도 되지만 만약에 많이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다닐 때는 그럼 전기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소형 원자로 각 도시마다 한 개씩 있으면 가장 싸게 비용도 적게 들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 원자로 시장이 열릴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시대는 아직 안 왔잖아요.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아무 때나 사도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현재는 그전에는 이 주식이 그전에는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음 이때부터는. 근데 이제는 AI 시대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SMR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SMR 관련된 수혜주는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이에요. 그래서 현대건설 요거 두 종목인데 저도 이제 1월 달에 주식 선물로 장기 투자 10배급 비법하면서 자 26,000원에 이런 것을 사놓고 있으면 뭐 선물로 3배 사놓으면 10배면 먹는다 본전만 지켜라.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내려갈 때. 그리고 월봉도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기 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차기 정부에도 수혜주가 태양광하고 원자력은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으로 전기료를 내려야 되잖아요. 전기료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광 원자력. 그래서 오히려 차기 정부의 수혜주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이익을 확대하시라.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내년 정도까지 한 5만 원 정도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수주를 좀 하게 되면 아직은 뭐 안 나오지만 하면 그리고 이제는 월 연봉 차트거든요. 이렇게 빠지다 10년 이상 빠지다가 행보를 6년 이렇게 하고 이제는 상승 추세를 완전히 돌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보유를 하시라. 조선주로 2년 전에 사서 보유하듯이 했으면 이렇게 나잖아요. 한 6까지 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유하시고요. 손절가를 꼭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가는 23,000원 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27,000원, 장기 목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림고수님께서 그 현대백화점 질문하셨습니다. 5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셨는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 관련주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럼 최근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그 장사 안 된다.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현대백화점도 24년도에 조금 뭐 그렇게 실적이 뭐 많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매출액이 0.5% 정도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4% 정도 하락을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안 좋았던 건 아니죠.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98억 정도, 98%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장사를 뭐 잘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합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사주는데 근데 기관들은 잘 안 삽니다. 기관들은 오히려 파는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이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거든요. 추세선을 그어서 이렇게 축소를 시켜보니까 요런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요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추세 상단부이죠, 그죠? 상단부를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상단부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지금 당장에는 돌파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상단부를 갖다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여기 위에서 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더 여기서 횡보를 어떻게 횡보를 할지,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할지, 이권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한다라면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치고 올라갈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지금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월봉이 지금 조금 답답합니다, 그죠? 월봉도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상단부를 치고 가야 되는데 상단부를 지금 못 치고 추세가 못 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만 딱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딱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구름대가 이 먹구름이죠. 그죠? 이 먹구름과 이 추세가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횡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횡보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력이 외국인들이 되겠죠, 그죠? 외국인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과거에 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 초부터 해서 2월 달까지 해서 지금 3월 중순까지 여기까지 딱 보시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여기 딱 보시면은 양봉에, 그죠? 여기 매수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도 매수세가 정말 좋거든요. 양봉 거래량에, 그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음봉 거래량들이 있는데 음봉 거래량이 그렇게 덤성덤성 큰 것들이 하나씩 있기는 있지만 이게 매도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시장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지. 그냥 여기서 수익을 다 챙기고 빠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 때문에 시장 충격 때문에 한 번씩 퉁퉁퉁 거래량이 나와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백화점 조금 4월 말 지나야 뭔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무린고수님께서 비중을 너무 많이 담은 게 아니냐. 거기다가 57,000원이니까 57,000원 같으면 가격대가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가격대를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래쪽으로 여기까지 분할 매수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본다라면은 한 53,000원, 53,500원에서 한 54,000원 이 정도까지 조금 여기까지 여유를 보시고 여유를 두고 여기까지요. 여유를 두고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방에 확 매수를 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강하게 치고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강하게 치고 가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에서 이 아래쪽으로 요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55,000원입니다. 55,000원 아래쪽으로 안 내려가면 일단 버티세요. 55,000원 아래쪽으로만 안 내려가면은 여기 아래쪽으로만 안 내려가면 일단 보유. 그 다음에 55,000원 이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서 53,500원에서 54,000원 지지되는 거 보면서 다시 매수를 하세요.
비중 줄일 때는 어떻게 줄이느냐? 과감하게 줄이세요. 한 40% 정도, 10%만 딱 놔둬놓고 밑에서 추가 매수하겠다 딱 생각하시고 어설프게 이거 다시 내가 매도했는데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줄이세요. 분명히 매수기에 다시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극히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전략적으로 수정을 조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횡보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매수가 이상 준다면은 더 좋고, 근데 매수가 이상 준다고 해서 그냥 팔아라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55,000원 이하로 주면 물량 줄이고 밑에서 다시 추가 배팅. 그 다음에 55,000원 이탈 안 하면 보유 관점.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강하게 한번 올라가면요. 한번 올라갔을 때 직전 고점 자리 있죠. 61,400원. 여기를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추세가 생겨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61,400원 돌파 쪽으로 보고 한번 전략을 잘 구사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가지안님께서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보니까 안녕하세요. GC셀 22,030원 5%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세포치료제 회사인데 녹십자 랩셀 이제 계열사죠. 근데 얼마 전에 거래 실력 좀 올라와서 현재 오늘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정도 사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면 이 회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5%밖에 안 샀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제약 신약 개발사를 이제 사게 되면 주가가 쌀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5천만이 5%면 500만이잖아요. 500만 사가지고 내가 1억 투자금이 500만 사면 5%니까 이게 적게 산 건 적게 샀고 많이 산 그런 개념보다 500만 가지고 내가 뭐 10배 정도 갈 수 있는 주식이라면 5천만이 되잖아요. 그럼 적은 돈을 투자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억 중에 한 2천만치를 산다면 제 적자기업 바이오인데 내가 이 회사가 언제 제로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2천만치 사도 안 되는 거죠. 20%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한 10% 산다 쳐요. 1,000만 원. 자, 1,000만 사가지고 내가 50% 수익 먹고 20% 먹고 나올 것 같은 바이오 제약주 신약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손실날 반타작 날 확률이 높은데 20% 30% 먹으려고 들어가면 판판 이건 지는 게임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최소한 100%에서 두세 배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을 미리 사놓고 그 기업을 잘 알고 임상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사가 언제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술적 지표로 딱 사놓고 있다가 한 1,000만이 샀으면 한 2, 3천만 원 먹고 나온다면 그나마 돈이 돼요. 저는 1,000만 원, 2, 3천 먹으려고 그것도 아예 안 하는데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주식 그 최고의 그 바이오 제약을 가지 않는다면 남들도 다 아는 거 초기에 시세가 날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나만 모르게 조금 많이 빠졌으니까 한 500만이 사놓고 뭐 몇백 5% 사고 이 개념은 바이오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페트론이다 이런 거 사서 수익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종목을 다 알고 옛날부터 사서 가지고 많이 먹는 거예요. 저도 저는 바이오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대다수. 저는 이제 2011년도 HLB 제가 최초에 요거 100배 갖는 중국말 가서 해줬습니다. 1,800만 원 들고 5배가 본전만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10만 원 50배 갈 때까지 들고 있으라. 한 10년 동안 200배 올랐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식 우리나라에 거의 바이오는 없습니다. 이미 성장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세포나 유전자 뭐 치료제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21년도 전체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 잠깐 뭐 유전자 치료제니까 이제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관련된 수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임상 1회 이상 하고 뭐 연말에 그러는데 1회 이상이 아주 멀었습니다. 삼성까지는 굳이 이거를 사야 될 이유가 없고요. 보시면 항상 주식은 이렇게 내려가서 싸게 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항상
차트도 배우고 다 해야 되는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보겠어요. 펩토론을 보겠습니다. 자, 펩토론이면 그러면 주식이 그냥 차트만 봐도 있잖아요.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에. 주식이 이렇게 끝없이 빠졌잖아요. 빠졌을 때 내가 잘 모르면 여기 빠졌잖아.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그러면 플랫폼 여기서 사는 것은 수렴하고 엄청 거래 실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고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금방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마까지 목표까지 잡아야 돼? 물어보시면 당연히 단기적인 거라 그러잖아요. 바이오적으로 단기적으로 잡으면 차트가 형성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즉 랠리하는 주식을 사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9만 원 사도 먹잖아요. 따블을. 그런데 나는 싼 거 사잖아요. 싼 거 사고 대박을 노린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그 연구원까지 그 기업의 세약바이오, 신약개발 연구원이 누구고 그 연구원 경력까지 다 깨차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HIV 할 때 HIV 거기 처음에 나서 그 미국에 20억 투자한 걸고 연구원이 세계 최고의 항암 연구원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그래야만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처럼 이런 개념을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 매도 하는데 22,000 정도 사셨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다시 매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 이거 뚫으려면 거래가 실려야죠. 뚫고 사들어 24,000 이상 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21,700원에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12평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평선 못 가면 하고 사실은 그보다 내일 그냥 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12평선 2만 원이에요. 2만 원 손절가 21,000원 목표하고 내일 팔고 나오셔서 사고 싶으시면 24,000원 돌파하고 나서 그때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불기둥 뽐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이오라는 종목을 11,400원에 5% 정도 그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자재료, 그다음에 항공우주 등에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설비업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7.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죠. 316억 정도 그 적자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8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66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죠, 그죠? 이 회사 같은 경우 2차 전지 그 부품 회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11,400원에 그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때 11,400원에 그 매수를 하신 게 역추적을 해보면요. 자. 여기니까 이 자리 여기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 이 구간. 그러니까 대량 거래 터졌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졌다. 그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졌다. 요거는 한번 사볼 만해.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잘하신 게 비중을 많이 안 실었어요. 한번 입지를 딱 해본 겁니다. 이게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게 추세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추세가 만약에 강하게 못 치고 올라가면은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입질 매수 그래 좋다. 주봉 보니까요. 아까 그 현대백화점은 여기 그 상단 여기 위에서 놀았죠. 여기 추세 상단 위에서 놀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아직까지 멀었죠.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려면은 아직까지 한참 멀었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거래 터진 거 이 부분 있죠. 이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진 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무슨 이슈가 터져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주가가 저점이 나온 다음에 움직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지금 5% 정도는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저점이 나왔다, 아직까지 저점이 났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좋아지고는 있죠. 왜냐면은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서 놀면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여기서 놀면은 희망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서 그나마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 상단부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조만간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안 나왔다.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좌측에 이 거래량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저점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쪽 그 좌측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저점을 지지를 하고 하방 역lik성을 만들어 준다라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 이 구간 있죠.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8,000원 초반대부터 해가지고 8,000원대 초반대가 아니네요. 8,000 한 5,600원대. 8,000 한 5,600원대 지지 라인을 보면서 거기서 한 5%만 더 추가를 해보세요. 8,500원대. 8,500원대 그 지지를 할 때 추가 배팅을 하시고 5%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8,170원 여기 저점 있죠. 여기 8,170원 이탈하면은 5% 추가 배팅한 거 손절하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8,170원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비중을 더 늘리세요.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추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번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고 지금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치고 올라가더라도 매수가까지는 안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시장이 만약에 한번 여기서 시장이 당기고 치고 올라가면은 한번 강하게 올라갈 자리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밀리면은 얘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자리에서 추가 배팅을 한번 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5% 정도.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 밑에서 여기서 추가 배팅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추가 배팅 자리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400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때는 10%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10% 더. 10%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5주선 안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로 치고 올라가겠죠. 그럼 그 다음에 저항대가 보시면은 11,400원대 한 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가격대. 여기가 한 13,000원 정도,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여기 한 번 있을 거고요.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종목도. 그러니까 추가 배팅 자리를 찾으시고 저점에서 그 다음에 11,400원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추가 배팅을 더 해라. 10% 정도. 그 다음에 12,500원에서 13,000원 자리를 1차로 보고 두 번째는 16,000원까지 2차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필명 주리님께서 안녕하세요. 대동 13,400원 5%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까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 목표가까지 내려놓는다는 것은 추가 매수도 번져 놓으면 팔겠다는 뜻인가요? 자, 먼저 대동입니다. 대동이면 주린이니까 이제 필명도 썼으니까 주식 초보자 같아요. 주식을 처음 배운 게 평생 갑니다. 주식을 한 3년 동안 배운 게 평생 가고도 남아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 한 3년 정도 했는데 주식 뭔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10년 뒤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은 생각도 얼마나 공부한다. 난 나이가 들어서 공부도 몰라. 넌 바쁜데, 직장도 바쁜데 뭔 공부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했는데 내가 공부해서 뭐 성공하겠냐고. 그러면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가서 정거사 전화해서 계좌 만들고, 전화해서 만든 게 만들어 놓고, 전화해서 주식만 사고 안 팔면 됩니다. 즉 10년 동안 팔 주식을 사면 무조건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차트도 못 보고 기업 분석도 못하지. 도대체 이게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영업이익이 뭔 말이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 제일 누구도 다 아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성장할 기업이 있잖아요. 그거 사면 되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게 뭘까요? 우리가 아는 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산업 중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잖아요.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직 자율주행 시대도 안 왔지, 인조인간 시대도 안 왔잖아요. 그럼 그런 관련주 수혜주 사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엄청 벌어요.
옛날에 엔비디아 10년대 40만 샀으면 지금 2억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그런데 보시면 우리 초보자님은 조금만 돈 가지고 주식 처음 했으니까 대동이라는 기업이 아주 오늘 보니까 주식도 잘 가고 실적도 좋다네. 그래서 내려와서 샀어요. 자, 그러면 살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먼저 핸드폰으로는 분석하기 잘 못하니까 HTS 이렇게 컴퓨터로 보고 항상 보면 주식에 이렇게 대동을 치면 주가 차트는 볼 줄 모른다 치더라도 차트가 이렇게 보시면 거의 알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하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돼.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 여기 HTS 들어가면 편남 딱 들어가면 나와요. 이렇게 편남에 대동 치고 편남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내가 찾고 하진 거 다 있어요. 사기 전에 봐야죠. 스냅샷 보시면 다 농기계 만드는 회사구나. 혹은 농기계가 만드는데 영업이익 71.8% 감소했네. 24년도. 왜 이렇게 이익이 감소했을까? 뭔가 크게 이익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적자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작년 실적 나오게 다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그전에 이 회사는 농기계 부품을 만들어요. 대동하면 농기계예요. 우리가 대동기계, 대동공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지금 대동을 바뀌었는데 대동공업. 농기계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농기계 팔아서 돈 되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한정돼 있는데? 그러면 농기계 관련 주식 사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농기계 덜 팔려야만 기업 이익이 늘어날 거 안 팔리잖아. 그죠? 그럼 이 회사가 사가지고 이 회사를 사서 돈을 벌려면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 동사가. 대동이란 게. 그러면 해외 수출하면 되죠. 농기계를. 그래서 해외 수출해서 이 주식이 갔어요. 그게 보면, 여기 보면 매출 비중 있잖아요. 농기계 부품이 거의 80%고 매출액에. 나머지 실린더 헤드가 나머지고요. 저 밑에 보면 트랙터가 저 위에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니까 주식을 이렇게 계속 내려보면, 요게, 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이제 수출 비중도 있어요. 기업계. 수출 비중이 나오거든요. 수출 비중도 나오고, 그런 비용 나오고. 이게 수출 비중이 보시면 여기 나오죠? 수출 비중이 나와요. 이렇게. 농기계 부품은 수출이 내수가 23년도 기준 92%예요. 즉, 한국에서 다 판다는 거죠. 그럼 농기계 부품 팔아서 돈을 못 벌어요. 성장을 못하니까. 우리는 어디다 팔아요? 교체 수요만 있지? 신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트랙터는 보니까 트랙터가 10대 팔리면 7.4대가 해외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가 외국에 해외에 잘 팔리니까 돈이 되겠구나.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딱 생각하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아주 러프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액이 1조 4,637억에 22년도. 매출액이 넘는 1조 4천억이에요? 근데 1조 4,637억인데 영업이익을 장사해가지고 800억밖에 못 벌어요. 880억. 10% 보면 1,400억을 벌어야 되는데 5%밖에 못 벌잖아요. 자, 그러면 1조 4천억에서 600억이에요. 5%도 못 벌어요. 마진이 거의 안 난다는 거죠. 중국산하고 싸워야 되니까. 또 24년도 보니까 1조 4천억 매출에 185억을 벌었고 장기수 451억을 적자 났어요. 자, 그러면 마진이 더 줄어들고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 정도로 그러면 이 주식은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샀잖아요. 그 초보자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게 기본이 주식 투자.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잠깐 올란 24년 이때 수출이 잘 되고 실적 좋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나빠져서 이렇게 하고 가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 못 가는 거예요. 몰타지 말고 반등시 한 12평선 정도나 좀 올라가면 11,500원 정도, 11,700원 정도 되네요. 12,000원 드리겠습니다. 12,000원 정도 가면 손절하고 나오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꼭 하셔서 하시고요. 바닥권으로 보여요. 그래서 반등할 때 팔아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전화 연결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종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파라다이스요. 예. 9,900원에 15%요. 파라다이스 9,900원 15%요. 예.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진단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호텔 사업하고 그다음에 카지노 사업을 하는 회사죠. 자, 지난해 매출액은 7.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779억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7%가 좀 적자를 봤습니다. 96억 정도 적자를 봤고요. 당기순이익은 30% 정도
그 이익을 받고요. 241억 정도 이익을 받네요. 자, 이 회사의 차트를 좀 보니까요. 아,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이 9,900원에 사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9,900원에 사셨으면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고수의 그 냄새가 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뭔가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잡혀 있는 분이 아닌가. 9,900원이 어느 시점에서 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뭐 말에 샀든지 아니면 올 초에 사셨든지. 근데 사셨을 때 분명히 뭔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주식 경험이 3년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장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하는 그런 종목에 베팅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시장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흐름이죠. 시장은 이 구름대 시장을 보시면은 시장은 구름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요 밑에. 그러니까 추세가 없잖아요. 근데 파라다이스는요. 파라다이스는 어떻습니까? 추세가 있잖아요. 자, 추세가 있고 지금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게 고가권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지금 거의 이제 여기 벽까지는 다 왔잖아요. 그죠? 이게 월봉을 보시면은 자, 20월선 딱 여기에 딱 받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15%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욕심이 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고점에서 매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니까 아쉽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 더 강하게 치고 가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든지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여기 뒤 옆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 좌측에 여기 거래량 등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으로 앞에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어버리죠. 작은 거래량으로 앞에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이 가격대들을.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돈의 힘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누군가가 강력하게 땡기고 있다. 그게 누굴까? 기관 아닙니까? 보십시오. 연기금, 투신, 보험, 기관. 기관들이 다 땡기고 있잖아요. 기관들이 강력하게 가지고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오늘부터 조금씩 이제 연기금이 오늘부터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이거는 추세가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단기 목표가까지는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15% 가지고 있는데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좋은 가격대 있잖아요. 나는 뭐 보니까 12,500원 정도에 팔고 싶다? 아니면은 뭐 12,000원 이상에서는 팔고 싶다? 그러면은 15%니까 오늘 한 2% 팔아보고 내일 또 한 조금 한 며칠 있다가 또 한 3% 팔아보고 요렇게 한번 팔아보세요. 계속 물량을 쥐고 있고 그러다가 5월 달에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한번 나오는 자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가격 조정 나온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고, 가격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11,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요. 자, 여기입니다. 11,000원. 11,000원부터 해가지고, 요 가격대. 그러니까 11,000원부터 해서 11,250원. 요 정도 가격대. 이 정도 가격대가 한번 저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 조정 분명히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한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여기서는 조금씩 왜냐하면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한 1% 팔아보고 내일 모레 돼가지고 뭐 또 1%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팔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지금 있는 물량 그대로 가지고 가고 만약에 가격 조정 나오면요 팔아놓고 밑에서 다시 또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못해도 제가 볼 때는 6월달, 7월달까지는 한번 가시가면서 매매를 사고, 팔고, 다시 조정 내는 가격 조정 나오면 사고,
그리고 또 끌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6, 7월 달까지는 재미 좀 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추세가 지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놓지 말고 그렇게 팔고 다시 밑에서 사고 이런 전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동동님께서 한미반도체 75,000원 20%입니다. 수익 중인데 단기 목표 깔고 싶어요. 단기로 매매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자, 먼저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의 수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저 위에 갖다 내려온 것도 여러 가지 뭐 SK 하이닉스 뭐 갈등도 있었지만 뭐 다른데 또한 한미반도체 경쟁사들도 여러 군데 나타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 반도체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줄지 않겠나 관세 때문에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뭐 가행 투자 AI 서버의 가행 투자 이런 것도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모멘텀이 약해진 거죠. 그런 상태면 아직 관세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AI 반도체가 관련된 수요가 좀 더 둔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좋지만 그래도 그러면 과거에 올렸던 그 주가를 사상 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TSMC 실적 발표했을 때는 지금도 수요가 미친 수준이다. 우리 관세에 영향이 없다. 뭐 관세가 1분기 관세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가수요가 문제 생기는 거죠. 관세 때문에 생긴다든지.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난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오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세의 큰 흐름은 결국은 국가 간의 보호무역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수요는 줄게 돼. 수요가 비싸지니까 그만큼 수요가 주는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난 걸로 보여요. 그러면 다음 내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까지 실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물론 단가가 좀 높아지겠죠. 관세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다 해놨는데 어느 정도 하고 뭐 다음에는 적게 하도록 올해 거는 뭐 계약한 거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실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주식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업황이 나빠지면 고점에서 반타전 기본 내려갑니다. 세계 1등 기업인 반도체인 엔비디아도 22년도 다 내려갈 때 70%가 내려갔잖아요. 고점 대비. 지금도 엔비디아도 150에서 얼마 전에 80까지 오고 그만큼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과거의 모멘텀 생각 좋은 와이어반도 없어서 뭐다 좋은데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해요. 그거 정도는 고수만 해야지. 반도체사가 지금 반도체 우리가 지금 대다수가 우리 개인 투자에 물린 주식들이 2차 전지랑 반도체를 많이 물려 있어요. 보면 소형도 그렇고 그게 막연하게 반도체 2차 업황 분석을 전혀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기술적 매매하고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반미 반도체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12만 원에서 금방 내려오잖아요. 58,000도. 반타작 바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 저 위에서 보면 20만 원에서 5만 원 왔었어요. 그죠? 그러다 여기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저도 잠깐 단기 매매 들어갔다가 손절화가 나왔어요. 몇 프로씩.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뭐 10만 7천 샀는데 여기 깨졌는데 10만 손절 안 하면 10만 8천 원 사서 18천 원 손절 안 하면 5만 원까지 내려가죠. 40% 더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가서 항상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단기 매매하더라도 손절선을 정해놓고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이죠. 바닥이 보여요. 그럼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익 실현은 97,000원이 목표가고 그 다음에 내가 7만 5천 샀으니까 지금 여기 단가가 7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만 5천 안 깨지는 범에서 손절가 정하고 가시고요. 올라가면 일단 팔고 가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좀 나는 이익 났으니까 좀 길게 들고 가고 싶어. 그렇더라도 이 박스권 돌파를 하려면 11만 이렇게 돌파하고 하면 그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고 나오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정의수호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46,500원의 20% 비중을 비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커머스, 콘텐츠 같은 사업을 서비스 연계하는 그런 회사죠. 뭐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대리운전, 주차,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자전거 등 카카오티 사업을 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요번에 작년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3,146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0.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9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은 시장보다 그렇게 좋은 편에 약간은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썩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주가가 가장 안 좋을 때는 뭐냐면은 이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거든요. 중장기 이평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보면은 중장기 이평 아래에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자, 시장도 중장기 이평 아래에 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중장기 이평을 강하게 치고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죠. 카카오도 일단은 뭐 전망 같은 것보다는 수급이 붙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죠?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안 붙으면 주가가 못 간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실적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안 붙으면 주가는 못 가거든요. 수급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이 안 붙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수급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없단 말이죠. 추세가 없으니까 수급이 못 붙는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평선들의 이평선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5일선이 세력선이에요. 그다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21선 가지고 세력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61선 같은 경우에는 수급선이거든요. 그럼 결국 주가는 61선을 돌파를 해야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61선 아직까지 돌파 못하니까 수급이 안 좋다는 거죠. 그죠? 자, 주봉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주봉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 구름대가 얇은 자리 여기서 치고 가버려야 되는데 못 치고 가니까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60주선이죠. 60주선의 저항을 받고 올라갈 때마다 자꾸 두들겨 맞고 윗꼬리 달리는 거죠. 그럼 못 치고 올라가잖아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주가 흐름이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매수가가 46,500원인데 그러면 46,500원 같으면 매수하신 지는 좀 됐단 말입니다. 작년 연말경에 이제 매수를 강하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크게 손실은 지금 보니까 약 한 10% 정도 10% 전후해가지고 손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흐름이 장기 이평을 뚫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 종목도 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딱 접근해주고 있죠. 시장하고 똑같잖아요.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 안 사죠. 외국인들이 안 산단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가 주식을 안 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공매도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공매도 금지됐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카카오를 안 사죠. 근데 기관들은 사죠. 기관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지금 뭔가 수익 구조를 당기든 뭐든 내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관들이 수급이 계속 붙으면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해서 60주선의 저항을 받는다라면은 이 60주선을 돌파해도 다시 밀린다라는 거죠. 위에서 강하게 지지를 못 받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참 애매한 게 말입니다. 이 추세 자체가 있잖아요. 예? 그냥 여기 이 안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가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이쪽으로 더 이상 밑으로 밀리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한다라면은 요쪽 구간에 가가지고 한번 위로 툭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매수가를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니까 상방 쪽으로요. 크게 가거나 아니면은 뭐 밑으로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이상 크게는 못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조금 부족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 5월달, 6월달 쪽으로 갔을 때, 장기평이나 중기평을 돌파를 하고 치고 갔을 때, 그 위에서 논다라면은, 여기 위에서 놀잖아요. 장기평 돌파하고 여기서 위에서 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 싸움을 해야 돼요. 시간 싸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기가 강한 저항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46,000원부터 47,000원. 여기가 강한 저항이니까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크게 못 간다는 겁니다. 예. 그때까지 한번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하시고 그렇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정유진님께서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만들어주심 감사합니다. 리가캠 바이오 매수가 105,000원에 10% 보유 중인데요. 단기 중기부터 합니다. 이게 단기 중기인데, 리가캠 바이오도 이제 황채라든지 접합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요즘 뭐 플랫폼 기업들이, 잘 나가죠. 뭐 알테오전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펩타이드 해결 플랫폼 뭐 비만 쪽은 이제 펩트론이 잘 갔죠. 그래서 3월 말부터 펩트론이 이렇게 뜨면서 실제로 펩트론 같은 것도 그 전에 작년에 11월 고점 있다가 최근에 이제 3월 말부터 뜨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여러분도 이미 작년 10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기술적 반등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리가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11월 때 고점 찍고 단가 내려서 낙폭가대 내려서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바이오주를 사가지고 오늘 저도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진단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문가 진단하다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주식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다 반등할 때 사든지 아니면 여기서 사서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추색할 때는 산 사람 없으니까 잘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사가지고 꼭 물어봐요. 이제 하락 추세에 들어간 주식이라는 거죠. 하락 1단계 들어간 주식들을 반등할 때 주로 삽니다. 하락 A파, B파에서.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진단하다 보면 이제 2차전지 완전 받아 반등할래 2차전지 물어보는 거의 없어요. 이제 포기했나 보죠. 그러면 23년도 말이나 24년 엄청나게 맨날 물어봐요. 그죠? 그때 하락 초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로는 대다수 이달까지 거의 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실적 나온 시장 어차피 실적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5월 달에는. 그래서 항상 4월 중순까지는 늦어도 바이오주 나왔다가 다시 하더라도 뭐 여름 후반에 8월 달 지나서 다시 9월에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기술적으로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뭐 10만 원, 10만 5천 선이니까 10% 수익 중이에요. 1, 20% 먹으려고 이거 단기 매매 자체 하시는 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닥에서 시작하는 주식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장이 좋아지면 지금 관세도 영향이 적어지면 이런 주식들 안 가는 거죠. 바이오 관련된. 저는 바이오는 지금은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물리신 분도 반등할 때 나오셔야 되고요. 신규로 들어가 진입 금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등하면 팔아야 된다. 자, 파는 단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드리겠습니다. 12만 원 단기 목표가인데요. 팔고 그 이상의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식이 거의 5배 나온 상태에서 반등해서 다시 10배 가기는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손절가도 10만 3천 원 이렇게 드릴 테니까 반등시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히든 섹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히든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지주회사 쪽으로 그 히든 섹터를 봤거든요. 히든 섹터를 지주회사 쪽으로 정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시장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보다 강하다는 그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테마들이 너무 많이 순환을 하죠. 그죠? 정책 테마라든지. 그 지금 인맥 테마는 조금 쉬고 있죠. 그죠? 인맥 테마는 조금 쉬고 있는데 정책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보다 강하고 엄청난 돈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주도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부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아니라 선도주로 해가지고 움직임을 먼저, 그러니까 시장보다 먼저 가는 종목군들. 예. 그러니까 선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주회사를 갖다가 제가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안 사잖아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기관들이 다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지주회사 쪽으로. 특히 뭐 투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금 이런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회사의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히든 종목을 보시면은 한화, LS, CJ, 두산, 호롱, SK 이렇게 6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게 하나거든요.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김성현 회장이 지분 구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죠. 네. 김성현 회장이 지분이 22.65%였는데 이제 11.33%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11.32%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한테 4.86%, 그 다음 둘째하고 셋째는 3.23%씩 증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분을 갖다가 주고 나서 남은 게 김성현 회장 같은 경우는 11.33%, 그 다음에 큰아들 같은 경우는 9.77%, 둘째하고 셋째는 5.39%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종속회사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회사에 비해 가지고, 조금 상승력이 조금 미비해요. 수익은 오히려 이 자회사들이 좋거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가 아닌 그런 좀, 지주회사 좀 거푸집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회사들, 종속회사들 실적을 보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나엔진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이 20% 상승했는데요. 작년에 1조 8,871억입니다. 작년 매출액이 증가를 한 게 영업이익이 149.5%가 증가를 했는데 1조 335억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60%가 증가를 했는데 1조 5,683억이 증가를 했어요. 예. 물론 하나오션하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들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실적도 잘 나왔어요. 예, 잘 나왔고 다만 하나솔루션만 조금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솔루션만 좀 안 좋아하고 다른 회사들은 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상승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오션 그다음에 하나엔진 이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상승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력이 조금 미비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지금 연기금에서 언제부터 사고 있냐면은 3월 30일,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사고 있거든요.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투신권에서도 지금 3월 말부터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그 다음에 보험하고 금융투자 쪽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하나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늘상 차트에 대해서 거래량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 직전 거래량이 있죠. 여기 요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 대량 거래가 있었던 날이죠. 여기 대량 거래가 있었던 날.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죠. 이거는 뭐냐면은 돈의 힘으로 끌어당겨 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안 터지죠. 그리고 여기서 조정 나오죠. 거래량 안 터집니다. 다만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정으로 가는 거죠. 가격 조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격 조정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주봉 보십시오. 주봉상 주봉이 이제 추세를 다시 회복을 할지 말지 지금 조금 이제 추세를 형성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아직까지 탄탄한 움직임입니다. 만약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20주선하고 20월선하고 60월선 있죠. 이거를 강력하게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정배열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향후 움직임이 아주 좋아지죠. 이게. 그런데 다만 조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게 지금 현재 가격대와 밑에 보면은 이격이 좀 있습니다. 이 이격이 좀 있어요. 이런 이격을 어느 정도 메꾼다라면은 물론 1차적으로 여기 한번 메꾸고 왔지만 또 한 번 더 메꾼다라면은 요거는 그다음부터 좀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가 진짜 만약에 흔든다 그러면은 흔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요 가격대 여기가 한 39,000원에서 38,000원 정도 흔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게 이제 하단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단이에요. 하단. 여기 하단이고 최하까지 본다라면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 가격대가 한 37,000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폭넓게 봐서 37,000원부터 39,000원 하단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래쪽으로 안 준다라는 가정하에 4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관점 보시고요. 42,500원 아래쪽으로 주면 땡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42,500원에서 매수를 하다가 아래쪽으로 준다 비중 낮추고 밑에서 사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목표가는 54,000원 보시고요. 작게 잡아서 54,000원입니다. 작게 잡아서 54,000원. 그다음에 조금 그 이후에 추이를 보고 더 강력하게 움직일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제가 38,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는 37,000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손절가는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37,000원까지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매수가는 42,500원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준다라면 37,000원, 38,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37,000원까지 보시고 이탈되면 37,000원 이탈되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54,000원까지 보시고 그 이후에 55,000원 돌파 흐름 보시면서 다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카드 키워드는 정권주입니다. 정권주 요즘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소외된 업종인데요. 이제는 봐야 되고, 시세는, 정권주가 한 15년 동안 거의 간 적이 없어요. 2007년 이후부터 빠져서 한 번도 제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권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제2정권거래소가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가 개장이 됐죠. 3월 말 돼서 7월부터 돼서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요즘은 코스피 200 같으면 거의 다 넥스트 트레이드 상장돼 있으니까 실제로 8시부터 장이 대형주로 넥스트 트레이드에 상장된 주식은 그냥 8시부터 거래가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프리마켓이 실제로는 9시 되면 넥스트 시장 연계돼 보면 좋으면 갭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늦어요. 그죠? 그래서 8시부터 시장이 시작된다. 오히려 개장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넥스트 트레이드 있는 데는 거래해야 되고 그러면 거래량이 늘고 하면 정권사 보탬이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번 이제 미국 장도 글로벌 시장이 안 좋으면서 미국 장도 안 좋으니까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는 인구가 더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금액도 더 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수수료 수입은 거래를 자주 하지 않으니까 빠져 있으니까 장이 나쁘니까 해외 시장에 대한 수수료 수입은 줄었지만 전체 거래 규모 금액이라든지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 지나면 거래가 많이 되고 이제 수수료 보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외 시장 거래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시장, 홍콩 시장, 뭐 유럽도 그렇고요, 이렇게 인도도 그렇고 거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증권사 HTS에서 거래 시스템을 개발해서 계속 이제 같이 데이터를 공유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업황 성장이 본격화가 된 제2의 정권사들이 성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도 뭐 24시간 거래하게 하시기 때문에 뭐 지금도 미국도 뭐 우리 프리마켓은 5시부터 미국장을 뭐 우리가 주로 아는 종목들 거래가 잘 되고요.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거래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24시간면 내년에는 더 많은 해외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글로벌 정식을 우리 한국 주식만 가지고 돈을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저녁이나 낮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어 정권사에 앞으로 크게 보탬이 되고 성장한다. 이렇게 업황 성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인하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결했지만 뭐 5월달에 좀 낮추지 않겠나 뭐 인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게 하면 채권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운용 수익에 뭐 트레이딩을 잘 못하더라도 수익에 기여됩니다. 평가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매매 차익보다도 이제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평가이익까지도 그래서 채권 운용 수익에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채권을 모르시면 만약에 뭐 지금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보탬이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우리 국내 시장이 PBR, PER 이런 이제 지표로 봤을 때는 글로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뭐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성장한다는 게 낮기 때문에 성장에 중국과 우리가 그래서 절대 저평가는 뭐 당연히 시장 가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저평가라 보다도 미래가 성장을 한다면 저평가인데 이 정권시장 장기적 저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차기 정부나 이런 데서는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살리는 그런 정책이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기 정부가 이래서 뭐 지금 기대된도 된다면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장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걸로 보여서 주식을 잘하는 분이 이제 정책을 한다면 리드를 하면 그래서 활성화 정책이 기대되고 있고 지금 중국 시장이 미중 무역 분쟁이 그렇게 심해도 종합지수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별로 안 내려가고 있지만 중국 종합 안 내려가고 있죠. 그것은 돈을 그동안 숱하게 막 투입을 했거든요. 정권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일본도 그래서 10년 동안 해서 살려놨기 때문에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과 정부와 개인이 다 해서 또 장기 투자도 하면서 이렇게 살리면 결국은 업황 종합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수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후보는 앞으로 임기 내 뭐 5,000포인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어떤 뭐 이명박 정부 5,000포인트는 실패했죠. 그것은 경기를 확실히 살려야만 5,000포인트 가는 게 정상적인데 주식시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된다면 뭐 장기 투자에 대한 비과세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밸류업도 하고요. 배당을 안 주면 뭐 얼마 전에 그런 충격적 얘기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PBR 자산가치 기준 PBR 0.2배면 0.1배라면 지금 당장 청산해라. 0.1배 청산하면 10배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1.0이 청산 가치니까. 그럼 0.2배예요. 그죠? 그럼 1배라면 5배가 수익이 나야 돼요. 지금 청산하면 투자자한테는. 그런데 투자를 안 해가지고 저평가돼 있으니까 투자를 계속 안 하면 퇴출시킬 정도까지 돼야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야만 포스코 홀딩스가 과거에
또 자산은 많은데 성장 엔진이 없으니까 주식회사 안 가다가 성장 엔진 다니까 사상 고점 근처까지 갔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렇게 되면 전체 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활성화 정책을 지금 정책 수혜주로 생각하고 정권주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히든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자, 히든카드는 뭐 정권주니까 뭐 여러분 다 아듯이 삼성증권, 뭐 대형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게 대형 거래소입니다. 하나증투자 조그맣고 이래서 저는 여기서 삼성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삼성증권은 수수료 수익 기여도 기준을 한번 보면 국내가 72.2%고요. 해외가 27점. 해외 서비스를 가장 확실하게 많이 했던 데가 삼성입니다. 10년 전부터 삼성증권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저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삼성증권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외 비중이 높아요. 점유율, 수익 기여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시장 점유율을 보면 KRX 이제 한국 거래소죠. 7.0%인데 시장 점유율이 넥스트 트레이드는 14.4%예요. 그러면 국내 KRX보다 지금 신규 시장인 넥스트 제2증권거래소에서는 점유율이 2배잖아요. 초기에 진입을 잘한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지금 장이 안 좋고 침체돼 있으니까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겠죠. 안 좋지만 이걸 근데 채권 운용 수익이 잘하고 있어서 운용 수익 견조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태다. 채권 운용.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크게 좀 이제 좋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제가 한번 차트를 보고 한 말씀드리면 자, 이 차트가 엄청난 차트죠. 보면 엄청난 차트라는 게는 과거에 80년도 중반부터 추세가 5년간 이렇게 주식 올랐어요. 그래서 정권사 사이를 맞으면 뭐 제일 딸을 잘 보낸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그때 쭉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정권사가 그러다가 2007년도까지 여기 몇 년 동안 이때 경기가 글로벌 경기 우리도 경기가 좋았어요. 그럼 주식하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봉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17년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변곡점에 17년대 이렇게 나오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세가. 그래서 새로운 추세가 80년도에처럼 이거보다 더 큰 장이 정권시장, 정권주들이 업황 개선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지금 가열권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가열권은 80년대밖에 없었습니다. 후반에.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럼 이제 가열권 시작한다는 건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기술적으로 차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 그 다음에 전체 업종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 10년 정도 기술적 지표, 10년의 기술 지표, 120개월이니까 10년의 기술 지표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적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10년의 거래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물대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돌파하면 눌림목 주고 가면 추세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상 고점이 삼성증권의 사상 고점은 요 최근에 5만 원대인데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연봉 보면 11만 3천이 2007년도에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6만 원대 초반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6만 천 원이 목표가고요. 단기적으로 올해나 이렇게 목표가면 6만 천 원. 그 다음에 이걸 돌파하면 이게 지금 가열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간다면 추세가 나와서 이까지 10만 원대 다시 주식을 몇 년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라. 이제는 내년에 뭐 24일 하면 정권사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저는 이제 지금 47,750인데 47,000 정도에 매수해서 목표가 6만 천 원이고요. 손절가만 잘 잡겠습니다. 44,000 손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히든카드하고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종목 진단도 그렇고요.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거액자산기라고 이제 유튜브 동방부사 1등주 TV에서 합니다. 꼭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쪽에 지금 선물 흐름도 없고 좋은 모습인데 내일 뭐 갭상승에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시장 흐름 만약에 갭상승 나와가지고 눌리는 흐름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